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마을 뒤편 야트막한 구릉에 자풀이 우거진 그곳에 자그마한 무덤이 있습니다. 초라한 그 무덤의 주인은 바로 불꽃처럼 살다간 복서 김득구였습니다. 비록 그는 세계제패 목전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무명의 복서가 전 세계 복싱 팬들의 가슴 속에 투혼이라는 단어를 아로새겨주고 불꽃처럼 장렬하게 산화해 갔습니다. 김득구의 출생지는 강원도 고성입니다.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전라북도 군산으로 이사한 후에 개명을 했다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호적상 김득구는 1955년 1월 8일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인 후에 어머니가 재혼하자 이복 형제들과의 불화로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대개 그러하듯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14살 어린 나이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게 됩니다. 그때가 1972년 초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상경 후 그는 살아남기 위해 신문 배달과 구두 닦기, 중국집 배달원, 볼펜 장수 등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다 불현듯 이런 식의 삶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해 늦은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유의 뚝심으로 주경야독한 결과 그는 검정고시에 합격해 천호상고로 진학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장의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김득구 인생의 전환점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권투 관원 모집, 꿈이 있는 자여오라. 그곳에서 김득구의 인생은 복싱으로의 외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당시 한국 프로복싱은 동아체육관과 극동 프로모션이 양대 산맥을 이루며 국내 프로복싱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김득구는 양대 산맥 중 하나인 김현치가 관장으로 있는 동아체육관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박종팔과 황준석, 유명우, 이승훈, 김환진 선수 등이 포진하고 있었던 말 그대로 대한민국 복싱의 메카였습니다. 김득구는 그중 제일 큰형이었던 WBA 주니어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김환진을 많이 의지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김득구는 당시 천재성을 지닌 복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성실함과 의지로 자신의 단점을 하나 둘씩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3년간의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거치고 난 후에 1978년 박명수 선수를 사회 판정으로 꺾고 본격적인 프로 선수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1980년 12월 이필구를 10회 판정으로 제압하고 한국 챔피언 타이틀 획득과 동시에 OPBF 동양 챔피언 도전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김득구가 복싱 팬들의 가슴 속에 이름을 각인시킨 시합이 바로 당시 동양 챔피언 탱크 김광민과의 경기였습니다. 탱크라는 별명답게 저돌적으로 파고드는 김광민을 상대로 철저하게 아웃복싱으로 일관하며 치고 빠지는 전법으로 착실하게 포인트를 획득하며 절대 열세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두 차례의 방어전을 치르고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 도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상대는 백인의 희망 WBA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 미국의 레이 맨시니였습니다. 프로 통산 알렉시스 아르게요에게 유일한 1패를 안고 있었던 맨시니는 저돌적인 인파이터로 천부적인 재능과 펀치력을 겸비한 복싱계에 떠오르는 샛별이었습니다. 어떻게 손에 넣은 기회인가? 김득구는 이때부터 강도 높은 트레이닝에 들어갑니다. 그의 훈련 정도가 심하다 보니 주변의 걱정 어린 조언에 김득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을 준비해 놓고 가겠다. 만일 패한다면 절대 걸어서 링을 내려오지 않겠다며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켜 버립니다. (1982년 11월 14일)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시저스 팰리스 호텔 특설링에서 WBA 라이트급 세계 타이틀 매치가 열리게 됩니다. 당시 챔피언 맨시니는 24승 19KO 승 1패였으며 도전자 김득구는 17승 8KO 승 1무 1패의 전적이었습니다. 당시 도박사들은 9대1 혹은 8대2로 맨시니의 압도적인 우세를 예상했습니다. 체력과 패기의 맨시니,
임전무태의 정신력으로 무장한 김득구. 운명의 1회전의 공이울리자 양자는 성난 맹수처럼 링 중앙에서 난타전을 전개합니다. 두 선수의 혈투에 운집한 8천여 명의 관중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맨시니의 전매 특허인 좌우 훅으로 공격하자 김득구는 라이트 잽에 이은 레프트 스트레이트로 맞받아칩니다. 맨시니의 초반 K 우승으로 싱겁게 끝날이라는 예상과 달리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김득구가 맹렬하게 밀어붙이며 세계를 놀라게 합니다. 의외로 강하게 치고 나오는 김득구의 투혼에 맨시니뿐만 아니라 관중들도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9회까지 양자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혈투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까지 포인트 면에서는 김득구의 우세가 뚜렷해 보였습니다. 당시 TV를 통해 중계방송을 보던 국민들은 무명의 복서 김득구가 혹시나 승리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에 가슴 졸이며 응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10라운드에 접어들자 챔피언 맨시니가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김득구가 리처드 그린 주심으로부터 어이없는 버팅 파울 선언을 받고 주춤하는 사이 맨시니는 김득구를 로프에 밀어붙이고 사정없는 좌우연타로 그로기 상태로까지 몰아넣습니다. 11회 김득구는 초반에 체력 소비를 많이 한 탓인지 다리 힘이 완전히 풀려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알리는 공이 울리자 곧바로 돌진에 들어갑니다. 맨시니가 찰나의 순간 라이트 훅을 김득구의 턱에 적중시킵니다. 살짝 무릎을 꿇었지만 주심이 보지 못해 다운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김득구에겐 오로지 정신력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을 자랑하는 맨시니는 12, 13회에도 김득구의 얼굴과 몸통을 난타합니다. 김득구도 투혼을 발휘하며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그러나 운명의 14회에서 모든 것은 끝나버립니다. 공 소리와 함께 동시에 뛰어나오면서 선제 공격을 강행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맨시니의 좌우 훅 카운트를 막고 뒤로 물러서는 김득구를 향해 맨시니의 통렬한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꽂힙니다. 김득구가 그대로 링에 쓰러집니다. 몸은 만신창이지만 로프를 잡고 전방을 응시하는 눈빛에선 자신을 향해 일어서라고 명령하는 듯합니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하나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득구야, 할 만큼 했다. 제발 일어나지 마라.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두 팔로 로프를 당기며 안간힘을 다하지만 그 순간 주심의 게임 종료 선언과 함께 고목이 쓰러지듯 내려앉는 김득구. 14회 19초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약속한 것처럼 걸어서 링을 내려오지 않겠다는 말이 슬프게도 현실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득구는 내사 상태에 빠진 지 4일 후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터전과 사랑했던 모든 이들을 뒤로 한 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0하고도 6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한다업이라고요. 그의 죽음 후 세계 복싱계는 거센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언론에서 복싱의 잔혹성을 지적하였고 미국 하원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청문회까지 열리게 됩니다. 결국 세계복싱 양대 기구는 경기를 15회에서 12회로 줄이고 스탠딩 다운제를 도입하는 등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에 이릅니다. 맨시니와 김득구의 시합 후 많은 후유증을 양산하게 됩니다. 당시 주심을 맡은 리처드 그린이 의문의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김득구의 어머니 양선여 씨도 가난이 아들을 죽였다며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김득구는 자신의 운명에 굴하지 않았고 가난이라는 천형에 맞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려 했던 그 시대의 삶을 살아간 모든 이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불꽃의 파이터 김득구. 그는 그때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온 삶의 아픈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너무나 슬픈 이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 라이트급 챔피언 김득구라고 합니다.